자, 우리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해피닉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제랑 조금 대비되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사이드카가 안 걸리는 날이 7월달 들어서 3일밖에 없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3거래일을 제외하면 매수나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는 변동성 장세에 있는 거고, 조금 더 약세적인 분위기가 심했던 날에는 서킷 브레이커가 좀 같이 걸렸었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 지금 국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세에 좀 맞닥뜨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 50%씩 빠졌죠. 그나마 장세를 주도하던 하이닉스도 지금 이렇게 고점 대비 마이너스 40% 이상이 빠졌으니까 규모가 더 작은 종목들은 이것보다 큰 하락폭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나 지금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경우 없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우리 주주님들께서도 여러모로 쉽지 않은 상황에 녹록치 않은 어려움에 좀 처해 있다라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오늘 매수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반등이 나와준 거는 기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 있는 167만 8천 원 선을 조금이라도 이탈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냥 많이도 아니고 아주 조금만, 뭐 한 165만 원 선 정도까지만 이렇게 밀렸다가 올라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주주님들 제가 입이 아프도록 반복을 드렸으니까 알고 계시죠? 최고점인 300만 원 대비해서 이렇게 큰 추세의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저점을 깼으면은 이게 직전 고점이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못 깼어요. 못 깨면서 이거를 조금 긍정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가격 방어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깼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깼는데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만 저점을 안 깨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비교적 삼성전자 대비해서 매수세가 조금은 더 강하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 차트가 하이닉스에 비해서 저점을 깨므로써 이제 고점이, 직전 고점이 이쪽으로 낮아진 상황이죠. 그러면은 똑같은 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삼성전자가 여기를 돌파를 했을 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자리에서 이 자리를 똑같이 돌파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를 돌파하는 게 하이닉스에게는 지금 차트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기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크게 돌파를 해줘야지만 최고점에서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하락 추세를 끊어내는 데에 유의미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비교적 저점을 깨지 않는 게 삼성전자 대비해서 하이닉스에게는 좋은 거지만,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돌파를 해줘야 되는 기준점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또 반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차피 이 구간까지 저점을 테스트를 하러 내려왔으면은 그냥 저점을 소폭이라도 깨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바람이 있었고, 뭐 결론적으로는 여기를 돌파하면 장땡이니까 나중에서야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은 뭐 여기를 깨냐 안 깨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겠지만서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약세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현재에서 큰 추세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형태가 차라리 저점을 낮춰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좀 아쉬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를 뭐 불평불만 할 수는 없겠죠.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점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켜주는 모습도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이 여기에서 얼마나 더 오르더라도 234만 원 선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여기에서 발생하는 상승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전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하루나 이틀이라도 더 빨리 오기 위해서는 저점을 깨는 게 차라리 더 나았었다라고 제가 지금 볼멘 소리를 몇 번째 반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시장이 어제 대비 오늘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하루였고, 뭐 코스피도 삼성전자도 뭐 장 전반적으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 다 나쁘게 부정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겠죠. 수급을 잠깐 체크를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기관계가 조금 수급이 갈렸어요. 그러면서 외국인은 매도세를, 기관은 매수세를 이제 들어오고 있었는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만 놓고 봤을 때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갈렸지만 시장 전반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세가 동시에 순매수로 들어오면서 시장의 반등세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2조 이상의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이제 얼마나 잘 소화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이 나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다 라는 관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침착하게 잘 지켜보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언제쯤 만들어지나 기다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기 때문에 최대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시장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뭔가 큰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겠죠.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 해피닉스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나온 소식을 보자면 블랙록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잘 아시죠?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입니다. 블랙록에서 만든 한국 주식 ETF가 있는데 티커명이 EWY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올렸던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죠. 이 한국 주식 ETF EWY의 지난주 순유입이 4.1조 원이 들어오면서 한 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블랙록 측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이 보시기에는 한국 전체 주식 ETF이기 때문에 이게 하이닉스와 무슨 관련이 있나 싶으실 텐데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 ETF 전체 비중 중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적으로 4분의 1, 그러니까 25%죠. 꽤나 높은 비중을 하이닉스 본주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ETF에 전체적으로 들어온 자금이 4조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1조는 지금 하이닉스 본주에 대한 매수세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좀 유력한 분석은 ADR이 지금 본주에 비해서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ADR을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ETF를 사면은 하이닉스를 동시에 매수를 할 수 있죠. 게다가 우회적으로 ADR 대신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이 ADR을 매수를 하는 대신에 하이닉스를 구매하는 겸 한국 증시 전반에 ETF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ETF의 비중에서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25%나 된다라는 거는 그냥 이 ETF를 구매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하이닉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전혀 없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DR을 대신해서 ETF를 우회 매수했다라는 주장이 전혀 신빙성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JP모건에서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진단을 간단하게 좀 내려줬는데 지금 다른 나라 글로벌 지수에 비해서 한국 증시가 한 3배에서 4배 정도 가까이 더 많이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현상을 JP모건이 판단을 하길 레버리지 ETF의 강제 청산 물량과 해외 기관들의 펀드 기관들의 리밸런싱이 겹쳐서 만들어낸 그런 폭락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최근에 MSCI 선진국 지수에 진입이 실패를 했죠.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신흥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는데 이 신흥국의 지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외국 자산운용사들이 투자 규모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운영하는 자산의 8.3%까지만 한국 증시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주가가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 비중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마침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레버리지가 출시가 되면서 그 레버리지의 유동성을 사냥하려고 하는 공매도 세력과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외국인들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서 좀 과도하게 낙폭이 확대가 됐다라고 좀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JP모건이 말하기를 하락 과정에서 이제 레버리지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약 75%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하이닉스 비중이 5.7%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끝나다. 매도 압력이 이제 좀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를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입장을 냈는데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죠. 직접적으로 ETF에 투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블랙록이나 반도체 사이클이 조금 더 진행돼서 코스피가 결국에는 12,500까지 상승할 거다라고 진단하는 JP모건이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은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로 나오는 이러한 조정이 굉장히 과도하다라는 입장은 둘 다 공통적으로 밝히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뭐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약세적인 흐름이 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는 그동안은 없었던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고 그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었던 건 사실 이전과 다른 환경에 놓였다라는 거잖아요. 그 다른 환경은 어쩔 수 없이 레버리지 ETF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다. 수급 같은 경우에 이쪽으로 다 몰리면서 여기에서 포지션이 청산을 되면서 크게 하락하고 여기에서 매수가 과하게 들어오면서 크게 상승하는 변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 수급은 더 몰릴 수밖에 없죠. 변동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변동성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조금 더 한시라도 빨리 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 이번에 발표한 규제가 사실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그게 적용이 된다라고 해도 주가에 반영되기까지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변동성이 매일매일 사이드카가 걸리는 이러한 미친 변동성이 앞으로 그래도 몇 주 동안은 더 계속 지속된다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좀 마음속으로 염두를 해두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이러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궁극적으로는 이 저점을 깨기 전까지는 우리가 234만 원 선을 돌파하기 전까지
전까지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란 굉장히 어렵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고,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반등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이 구간을 넘겨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마지막 이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이 발생을 하고 다시 내려갈지, 그러면서 저점을 깰지 이 여부도 같이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 가장 최악의 경우에는 시장이 좀 시간을 들여가면서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저점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여기도 돌파하지 못하고 이렇게 수렴을 하면서 박스를 만들어 버리는 게 제일 최악의 경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최대한 수급이 빨리 몰려서 이 구간을 돌파를 하면서 시장이 빨리 좀 다시 한번 업사이드를 보여주는 이러한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저의 개인적인 바람도 같이 녹아 있으니까, 우리 주주님들이 조금은 더 침착하게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도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눈앞에서 변동성이 이렇게 플러스 20% 30%가 왔다 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지금 예상했던 이러한 그림이 반드시 발생을 할 거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기다리면서 최대한 우리가 총알을 잘 아껴두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중에 뭔가 우리 주주님들의 마음을 울리거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해피닉스 채널에 대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양질의 컨텐츠로 보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달아주시면 제가 조금 더 힘내서 더 알찬 정보들을 꾹꾹 눌러 담아서 우리 주주님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내일 또 우리 하이닉스 주주님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가지고 와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피닉스였습니다.